2차 부등식으로 보는데 2차 부등식으로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했는데 2차 부등식 말 그대로 있잖아. 2차 식을 살짝 이제 바꿔서 부등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형태의 등식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건 지금 2차 식이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런 식으로 인수가 되고 여기서 이제 x값이 2개로 딱 나오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런 형태를 살짝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은 이 등호를 있잖아. 부등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부등호 바꾸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이제 요 x에 관련된 2차 부등식을 우리가 풀었을 때는 이 등식에서 나온 요 서로 다른 두 개의 값 있죠? 요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x의 범위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면 돼. 이렇게 괜찮니?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부등 방향이 또 이렇게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0 초과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도 이렇게 돼. x가 2분의 1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또 이 부분 좀 얘기해 볼게요. 이게 등호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등호 붙는 경우. 이렇게 등호 붙은 경우에는 여기를 동시에 이렇게 등호가 붙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 나오는 이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 요 2차 방정식에 풀었던 이 형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시키면 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예제 문제 풀면서 내가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접근을 좀 해볼게요. 밑에 문제가 좀 이렇게 나왔어. XY 축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네. 그래서 X축과 지금 서로 다른 이게 두 점에서 이게 만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형태를 좀 풀려고 했는데 fx가 있잖아. 0 이상일 때 있지. 0 이상일 때 이제 x의 범위 구하는 형태거든요. 그럼 이런 형태에서는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잘 이제 풀어주시면 되거든. 이 그래프 좀 보시면 x축 기준으로 위쪽에 해당되는 영역이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괜찮니? 그래. 그럼 요 두 가지 요 해당되는 구간을 x의 범위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마이너스 2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돼? 3 이상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을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이렇게 풀어볼게요. 두 번째는 0 미만이거든. fx가 0 미만. 그러니까 0 미만이라 하는 것은 x축 기준은 이제 아랫부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부분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x 범위 어떻게 돼?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3까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좀 더 강조하면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서 우변 0 보이잖아. 0. 그렇지. 0, 0. 이 0을 뜻하는 거는 x축이야. x축. 이게 x축이야. 그래서 fx가 x축 기준에 해서 위에 해당되는 이제 x의 영역을 이런 식으로 설정해 준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fx가 x축보다 아래 영역이죠. 이 아래 영역 맞지?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x번호 이렇게 설정해 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영역 왜 y축이 x축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좀 설명해 볼게. 자, 이 fx가 0이라는 게 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게. 이건 방정식이야, 그렇지? 등식이지? 근데 우리가 이 방정식은 있잖아. 두 개의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하나는 y는 fx라고요. 하나는 y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이건 이렇게. 이건 방정식이야. 이거는 있잖아. 두 함수가 돼요. 두 함수의 관계. 그래서 이제 두 함수의 관계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건데, 여기 보시면 y는 0이라는 지금 상수함수 보이시지? y는 0이라는 상수함수. y는 0을 뜻한다는 거는 이걸 다른 거를 x축이라고 해요. x축.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해만 잘 하시면 되거든? 이거 보세요. 지금 x축이 이 방향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x축인데, x축 잘 보시면 어느 지점을 갖다 대더라도 y 값이 무조건 다 0이지. 0, 0, 0, 0, 0, 0, 0, 다 0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y는 0이라는 식을 보면 다른 거는 x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또 이런 형태도 있어요. x는 0 있죠? x는 0. 이건 어떻게 될까? x는 0은 다른 말로 y축. 이렇게. 그럼
x는 0이라는 지점은 좀 이 지점이 되겠죠. 이 지점, 그렇죠? y축이니까 이 지점이 되는데 y축도 마찬가지야. 어느 지점을 찍어도 있잖아. x 값이 다 0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x가 0이라는 식이 나오면 이건 y축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왼쪽에 있는 부동식 같은 경우에도 우변이 0이잖아. 이 0을 보고 아 이거는 x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셔서 여기서 이제 x의 범위를 구하시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한 이제 2차 부동식을 푸는 형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봤고, 그 다음부터는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가긴 해요. 좀 천천히 얘기해볼게. 그 오른쪽 페이지야. 207페이지거든? 자, 일단 207페이지에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해볼게. 첫 번째 케이스가 지금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판별식이 있는데 판별식이 양수에 양수에서의 2차 부동식의 해를 구하는 형태야. 판별식이 양수에서의 2차 부동식의 해.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게. 판별식이 양수라는 거는 x축 기준해서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두 지점은 이제 알파고 베타라고 줬거든? 알파고 베타?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신 다음에, 자, 이런 식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해서, 요런 형태의 2차식이 있는데, 요 2차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일단 이 그림을 보는 거야. 판별식 D가 양수란 전제 조건 하에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부등식을 이제 해석하자는 거지. 자, 이 부등식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양수지, 그치? 0보다 크지? 그러니까 0보다 크니까 0보다 큰 영역을 여기다 설정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죠? 0은 이제 x축이니까 여기 기준해서 위쪽, 여기 기준 위쪽, 맞지?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x를 보면 어떻게 돼? x는 알파보다 작고 또는 x는 베타 크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괜찮니? 여기 이제 등호가 안 붙었기 때문에 이쪽에는 등호가 안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도 이런 케이스가 있어. 비슷하긴 한데 이번에는 등호가 붙었대 이렇게. dx 플러스 0이 이제 0 이상이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0보다 크긴 한데 있잖아. 0일 때 이제 포함이 된 거죠. 0일 때 포함됐으니까 이 형태가 그대로 가져가셔서 여기에다가 이제 등호가 붙여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음수래, 이렇게 음수. 2차식 음수. 이 음수라 하는 것은 0이 지금 내가 x축이라고 했지. x축 기준에서 아랫부분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그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x의 범위는 어떻게?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x의 범위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거야. x는 이제 알파부터 이제 베타까지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또 등호 붙는 경우 있거든요. 등호 붙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형태 그대로 이제 여기서 이제 등호만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있죠. 판별식 D가 양수 1대 2초분의 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된다. 판별식 D가 양수니까 그림을 일단 이렇게 그리세요. 서로 다른 두 장만 하지. 판별식 D가 양수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1번부터 4번 케이스에 해당되는 부등식에 해당되는 x 이제 범위를 구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쪽까지 이해되니? 괜찮아? 괜찮니? 그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마찬가지로 좀 해볼게. 두 번째가 좀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긴 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이라는데 판별식의 조건이 0이래. D가 0이래. 여기 해당되는 2차 부등식을 또 해야 되는 형태.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크게 또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 있죠? 첫 번째 케이스. 우선 일단 그림을 먼저 좀 그려볼게. 자, 판별식 D가 0이라 하는 것은 X축 기준을 해서 한 점에서만 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맞지? 한 점. 그래서 이 지점을 알파라고 넣어볼게. 자, 그러신 다음에 이제 부등식을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래. 그럼 이거는 이제 이 그림을 보는 거야. 저 그림이 아니죠? 이 그림이죠? 그럼 0은 뭐야? X축이죠. X축 기준으로 위쪽에 해당되는 영역을 이제 뽑아내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뽑아내니까 이걸 이렇게 된다. 알파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위쪽, 그쵸? 알파 기준 오른쪽이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그래서 이걸 이제 X에 관련된 범위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X는 알파보다 작고, 그 다음에 X는 또 알파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되지. 괜찮아? 등호 안 붙었기 때문에, 등호 안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 등호가 절대 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써도 돼. 이와 같은 의미가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써도 돼.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거랑 이거 같은 의미야.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의미라는 걸 이제 잘 알아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얘기해 볼게. 두 번째는 좀 마찬가지로 등호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이거 잘 구분해 주셔야 돼. 이건 있잖아. 0 포함했지. 이 0은 뭐야? X축이잖아. X축 기준을 해서 이쪽 영역이지. 그럼 잘 봐봐. 지금 0 이상이니까 있잖아. 이 그래프 자체가 모두 다 해당이 되죠. 여기 이해가?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답을 쓰면 돼? X는 있잖아. 모든 실수가 쓰면 돼. 모든 실수. 그러니까 모든 실수 하는 이 그래프상에서 전 영역을 얘기하는 거야. 전 영역. 맞지? 전 영역 맞지? 전 영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도 보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0 미만이거든? 자, 이것도 이 그래프 보시면 돼. 지금 0은 뭐야? X축이지. X축 기준은 아래쪽은 없지.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쓰면 해가 없다 이랬어. 해가 없다. 괜찮아? 그래서 네 번째도 볼게요. 네 번째하고 세 번째는 좀 분류 좀 하셔야 돼. 이건 0 이하거든? 0보다 작은 이제 부분 아예 없지? 없어. 그래서 이때 해가 없는 거 맞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긴 하지. X축 한 점에 만나지. 알파라는 지점 만나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해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X는 알파다 이렇게 쓰시면 돼. 자, 이쪽까지 있잖아. 이거 2번이 1번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복잡한 부분 있죠. 이건 좀 이해가? 다 이해가? 내가 한 케이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각각의 고등식을 이제 풀어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맨 마지막 케이스 있죠? 맨 마지막 케이스 이제 설명해볼게. 맨 마지막 케이스가 이제 한별식 D가 있잖아. 음수일 때 이제 해를 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세 번째 케이스에서 이제 판별식 있죠? 판별식 볼게요. 판별식 D가 음수인 거예요. 음수. 이때 이제 2차 방정식에서 해를 구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그래프로 이렇게 좀 나타내 볼게. 판별식 D가 음수라는 건 있잖아. 이 그래프가 X축 기준에서 동떨어지는 거지. 그렇지? 동떨어져 있다는 뭐야? 위에 붕붕 떠있는 형태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네 가지 케이스 해당되는 이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게 또 양수야. 양수, 맞죠? 자, 0보다 크다는 건 뭐야? X축 그쵸? 윗부분이죠. 윗부분에 다 해당되지 지금. 그쵸? 전 영역 해당되죠. 그래서 이때는 X는 모든 실수라고.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있지? 두 번째는 등호의 형태거든. 이렇게 등호. 등호가 붙었으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0과 같을 때 있지. 지금 0과 같을 때는 해가 없지. X축과 안 만났잖아. 근데 0보다 기준해서 큰 부분은 이제 모든 실수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 두 개로 나오는 거 있잖아. 이거 2차 방정식이 이제 0보다 클 때 하고 두 번째잖아. 이거 2차 방정식이 0일 때 있지. 두 가지로 나눴을 때는 일단 0보다 클 때 있지. 이때는 X는 모든 실수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케이스 있지. 0이랑 같을 때는 해가 없지. X는 없는 거야. 그럼 이게 정확히 따지면 있잖아. 첫 번째 케이스하고 두 번째 케이스를 합치는 거지. 합치는 거예요. 0일 때 또는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 그래서 이제 또는 관계로 이루어져서 요 X
x의 범위하고 요 x의 범위를 더해 주셔야 돼. 합쳐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x는 모든 실수가 되겠지. 알겠지?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이야. 합집합. 그래서 이 합집합을 이해해서 이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이제 x의 범위를 구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구조 방향이 바뀌었어. 이렇게. 음수. 그렇죠. 0 기준에서 작다는 건 뭐야? x축 아랫부분이지. 아랫부분 없지. 그래서 이때는 x는 없다. 그러니까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해가 없다. 이렇게. 자, 그리고 네 번째 있죠. 자, 네 번째는 또 등호가 붙는 거야. 등호가 붙었죠. 여기서 보시면 0일 때도 마찬가지로 해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도 결론적으로 이제 해가 없다고 쓰시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판별식 D가 음수일 때 있지. 음수일 때 2차분의 해를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해본 거야. 자, 그래서 내가 크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판별 D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0일 때, 음수일 때. 그런 상태에서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여기서 이제 X의 범위를 구한 거니까 이 네 가지 케이스를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표 문제를 좀 몇 문제 좀 풀어볼게요. 11번 볼게요. 11번. 11번은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서 이제 잘 풀어주셔야 돼요. 11번. 자, 하나의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됐고요. 하나의 그래프가 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2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지금 3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4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y는 d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y는 f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괜찮죠? 두 개의 이차함수야. 이차함수가 이렇게 이제 교차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난 한 점은 0이 되고, 만난 한 점은 3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밑에 있는 형태를 좀 볼게요. fx가 있잖아. gx보다 작대. 자, 이거를 좀 해석해볼게. fx가 gx보다 작아. 그럼 여기서 이제 fx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 맞지? 이 그래프가 있잖아. gx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럼 아래에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니? 여기서부터 이쪽까지지. 괜찮아? 실제 그렇지? gx가 이때는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아래 쳐져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4까지지. 그럼 왜 이 부분이 왜 안 되냐? 지금 이 부분 보세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fx지. fx가 0보다 작을 때 있지. 왼쪽에 해당되는 영역은 fx가 gx보다 위에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해당 안 돼. 이건 마찬가지야. 3기준에서 오른쪽 있죠. 이때는 마찬가지로 fx가 gx보다 더 크잖아. 그래서 이때는 해당 안 돼. 그래서 1번 케이스 있죠. 1번 케이스에 해당되는 이제 x의 범위가 이렇게 돼. 0부터 시작해서 3까지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볼게. 두 번째 케이스가 또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케이스가 곱했더니 양수가 됐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너네들이 좀 잘 좀 신경 써야 돼. 곱했더니 양수가 된다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 첫 번째, fx가 양수면서 동시에 gx가 양수일 때. 이렇게. 동시에 양수일 때. 이건 또는 아니죠. 동시에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fx가 양수, 그 다음에 gx가 양수일 때 있잖아. 이때 x의 범위를 각각 구해주면 돼. 그럼 fx가 양수일 때 있지. 그래도 보시면 돼. fx가 아래로 볼록한 형태죠? 여기서 0보다 크다는 거 봐요. x축 기준에서 위쪽이지. 위쪽이야. 그럼 위쪽이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지. 괜찮니? 그럼 여기 해당되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x는 0보다 작으면서 x는 또 어떻게 돼? 2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되지. 괜찮아? fx가 양수일 때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서 따져주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gx는 양수일 때 있지. gx는 위로 볼록 형태죠. 여기에서 이제 0보다 크다. 그러니까 x축 이제 위에 부분 있죠. 이것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건 이렇게 되겠다. x가 0부터 시작해서 4까지 이렇게. 0부터 시작해서 4까지 이렇게. 동시에 일어났죠.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이거 교집합 구하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늘이 안 보이잖아. 그치? 하늘 안 보이니까 이제 수직선을 그려보라고. 그래서 수직선이 그려보잖아. 그럼 0, 2, 4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0부터 4까지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0 기준을 왼쪽, 그 다음에 2 기준을 오른쪽 있죠. 그래서 교집합 구하시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x는 2부터 시작해서 4까지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문제 제가 풀어줬는데, 이 두 문제 중에서 이 두 번째 문제 있죠. 이건 좀 잘 알아두세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두 개로 나눠준다는 거야? 두 개로. 내가 하나
넘어갈 뻔했네. 자, 첫 번째 케이스가 fx하고 gx가 둘 다 양수이지. 이거 두 번째 케이스 어떻게 돼 있어? 두 번째 케이스 얘기해볼게. 두 번째 케이스 있잖아. fx가 음수면서 동시에 gx가 또 음수이고. 음수. 괜찮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해보세요. 플러스 2, 양수 되잖아.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x의 범위를 좀 구해보세요. 이건 어떻게 될 거야? fx가 0보다 작다는 거는 1부분부터 2부분까지죠. 그렇죠? 아랫부분이죠. 아랫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그렇죠?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gx가 이제 음수의 부분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또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교집합 구해주시면 돼요. 교집합. 그렇죠? 엔드. 자, 그래서 이것도 수익선을 그려보세요. 0, 2, 4 이렇게 그려보시고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보시면 그 겹친 부분이 없지.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라고 해요. 해가 없는 거야. 맞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해가 없는 거고 첫 번째 케이스는 해가 있죠. 그래서 답을 쓰면 어떻게 돼? 해가 없고 또는 이제 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이걸 쓰시면 되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2부터 시작해서 4까지 돼. 알겠죠? 그래서 11번 케이스 좀 잘 알아두시고 12번 내가 대표 문제 풀어주고 이제 문제 푸는 시간 좀 살짝 좀 줄게요. 필수 12번. 이런 형태예요. 이러한 형태의 2차 분면 풀래. 그럼 우리가 기존에 봤던 형태가 좀 다르거든. 기존에 봤던 형태는 우변이 0이었잖아. 이때는 이제 x에 관한 2차식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x에 관한 2차식을 좌변을 넘겨주셔야지. 자, 넘겨주셔서 이제 x에 관련된 내림차수를 정리해보세요. x에 대한 내림차수. x에 대한 내림차수를 정리를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넘겼어. 넘겼더니 이렇게 됐어. 이런 형태가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 잘 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2 xx 이거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 결과값이 0 이상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야? 이게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 또는 3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겠다. x는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1번 케이스는 그냥 이게 답이야. 이건 괜찮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풀어볼게.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렇게 됐어.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형태를 바꿔볼게. x제곱 앞에 있는 요 계수 있죠? 플러스로 바꿔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로 곱해보세요. 곱해보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지. 그 상태에서 이걸 잡고 있잖아. 살짝 좀 인수분해 좀 해보세요. 인수분해 해주면 이게 완전히 바뀌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거를 잘 해석해 보시면 돼. 그럼 보세요. 이거 지금 그래프 그리시면 y는 x-8의 제곱 되시고요. 이 y는 0 이렇게 되잖아. y는 0이라고 내가 아까 이제 x축이라고 했어. 맞지? 그러니까 x축 기준해서 위에 있는 요 곡선 있죠. 곡선 형태가 한 점에서 이렇게 딱 만난다는 거야. 8이 한 점에 이렇게 딱 만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거 관계가 어떻게 돼? 이게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지. 한 지점 만나. 그렇죠? 중근을 만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0보다 지금 크다라고 했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8이라는 지점 기준에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 나누시면 되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x번호 어떻게 그려죠? x는 8보다 작고 그 다음에 또는 8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니면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쓰면은 x는 8이 아닌 모델 지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지? 이렇게. 두 번째 케이스 이게 좀 잘 알아보고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좀 풀어볼게요. 이런 형태야.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좌변 이제 OX를 우리가 넘겨봐. 그럼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 하려니까 이거 인수분해 안 돼. 이게 인수분해 안 돼. 인수분해 안 되고 이건 이제 이렇게 완전적으로 좀 바꿀 수가 있거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바뀌어져요.
5의 절반이 2분의 5지. 제곱시켜보세요. 그럼 4분의 25거든? 그럼 4분의 25에다가 9가 되려면 있잖아. 어떤 특정한 값을 더 생각해야 돼. 이렇게 되거든. 맞죠? 이거 계산해보세요. 이것도 양수 맞지? 4분의 36. 그렇죠? 4분의 12.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럼 잘 보세요. 모의 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이죠. 여기다 4분의 11을 더하면 어떻게 돼? 이건 무조건 0보다 큰 거 맞지? 무조건 0보다 큰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부분은 어떻게 됐어? 0 지금 이하라고 있죠? 이 값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돼? 이때는 해가 없다라고 해. 그래서 이해되니?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 x축 기준해서 이 꼭지점에 잡혀 있잖아. 함수가 나타낸 꼭지점에 잡혀가 둘 다 양수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이 부등식 보니까 x축 기준은 아래쪽은 아예 없잖아. 아래쪽 없으면 해가 없는 거 맞지?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인데 해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몇 문제 뽑아서 문제 푸는 시간을 좀 살짝 줄게요. 여기다 좀 써줄게. 확인 체크 2, 4, 6번에 1, 2번 하고 그 다음에 확인 체크 있죠? 2, 4, 8번 있지? 이거 끝까지 다 써보세요. 일곱 줄.